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서울 라이프치과 원장 김신근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틀니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창기부터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 온 지가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되거나 임플란트 주변에 똑같이 치아처럼 염증이 발생해서 임플란트를 빼고 또는 임플란트가 부러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재수술이고요. 임플란트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술하는 것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또는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파트를 빠뜨림 없이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임플란트가 실패한 만큼 그 부분은 뼈가 약하고 또 많이 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재수술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진료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어가는 환자분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더 그 필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임플란트 재수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누구나 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해당 부분의 수술에 대해서 전공하시거나 아니면은 해당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시행하게 되고, 임플란트 재수술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예 임플란트 없이 생활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다른 부분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그 임플란트에 연결된 다른 보철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틀니를 사용하든지 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실패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 및 또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이 일반 그냥 수술에 비해서 더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플란트가 이제 실패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부러진 파트들을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치아랑 일정 부분 완전히 붙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뼈와 붙어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문적인 키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또 임플란트가 부러진 경우가 아닌 염증으로 인해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웅덩이 형식으로 많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해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플란트를 어렵게 재식립을 하더라도 다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재수술은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를 재수술하게 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실패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뭐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부분의 뼈 밀도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고, 요즘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골밀도가 회복이 쉽사리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본전이고 실패하면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탁 치과에서 한 수술들을 많이 좀 꺼리게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를 만났을 경우에 가게 되시는 곳이 대학병원이고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많이 가시게 되는데, 대학병원은 진료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철저한 멸균 시스템이라든지 분과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서울 라이프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환자분 한 분 한 분에게 항상 최대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보철과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또는 통합치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협진을 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요.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라든지 교수님들이 들여오시는 최신의 고리식제, 제가 많이 연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를 굳이 대학병원 가지 않으셔도 진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약이 너무 미뤄지지 않게 보실 수 있는 게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임플란트가 한번 심었으면 끝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임플란트를 심고 끝이 아니라 치아처럼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도 양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치과에 자주 오셔서 관리를 받지가 않으시면 이제 양치할 때 피가 좀 많이 난다든지, 이제 임플란트 나사가 미리 풀려가지고 부러지기 전에 많이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또는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낀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빨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최후방에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이 이제 그 앞에 치아가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은 나는 이 치아를 빼게 되는데 뒤에 임플란트는 사용을 못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임플란트랑 뒤에 치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라이프 치과에서는 이제 임플란트 종류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산부터 시작해서 오스템이나 디오 같이 호환이 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과거에 심었던 임플란트들도 가능한 새로 심은 임플란트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임플란트도 거래하고 있는 분들 또는 재료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재료들을 얻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먼저 엑스레이나 이런 걸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환자분들에게 가능한 불편하지 않게 최선의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